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반응 엔탈피까지 다 해봤고요. 뭐 기억나시죠? 뭐 헬스의 법칙, 그리고 뭐 결합 에너지, 표준 생성 에너지, 그다음에 반응 엔탈피, 그 그런 이제 키워드를 이제 떠올려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개념에서 결합 에너지는 기체에서 기체로 그렇게 반응의 기체, 생성에도 기체여야 되고 생성 엔탈피는 이제 가장 안전한 이제 에너지가 생성 엔탈피가 없는 가장 안전한 이제 분자에서 원소나 분자에서 이제 생성되었을 때 생성 엔탈피 계산하는 방법 우리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반응 엔탈피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제 단원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 간단하게 큰 파트부터 주제부터 보면 화학 평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평형 상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화학 평형의 이동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동의 응용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평형에 대해서 배운 뒤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 이렇게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주제가 5개이기 때문에 저는 화학 평형 상수 이렇게 여기 2번까지 이번 시간에는 요 화학평의 이동 전까지 개념을 한번 보고 같이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화학평형의 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화학평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화학평형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다고 하고요. 가역 반응 이건 말에서 다 뜻을 보여주고 있죠. 가역적이다. 왔다 갔다가 된다는 거죠. 왔다 갔다가 된다는 거니까 가역적이다. 비가역 어 비가역 비가역 반응이다. 그러면은 이제 왔다 갔다 못한다. 한쪽으로 반응이 가면 이제 역반응으로 오는 건 역반응으로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말로 설명했지만 요 쓰여진 글을 같이 읽어보면 가역 반응은 농도, 압력, 온도 등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여기서 농도는 아마 몰 농도를 의미할 거고 압력은 압력 그리고 온도는 온도 여기서 이제 결국엔 가역 반응에는 뭐가 중요하냐 농도, 압력, 온도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듬이라는 게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 가역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분명히 또 존재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역 화학 반응식에서는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타내고 뭐 위에를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어차피 뜻은 다 통하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어쨌든 양쪽으로 다 반응이 진행되는 걸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 정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고 역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사실. 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어차피 둘 다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자. 위에가 정반응,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반응을 정반응, 그리고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가는 방향을 역반응. 이렇게 쓰자. 역반응 그리고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표시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은 우리는 지키도록 합시다. 반응물과 생성물로 갈 때 거꾸로 가면 역반응, 정방향으로 가면 정반응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그래서 두 개의 이산화 질소가 이렇게 이제 정반응을 통해서 질소 두 개와 산소 네 개로 합쳐진 하나의 기체 분자로 바뀌는 거고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만나서 여기 이제 암모니아 기체가 되는 반응일 때 가역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딱 알 수 있죠. 이 말을 이제 안 해도 이것만 딱 봐도 이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물들과 생성물, 예,
이 반응들이 이제 가역적인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이 화살표를 보고. 그리고 기체 분자수가 줄어들고 있다.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네. 여기는 1개,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4개에서 2개로 줄어드네. 아, 그럼 이거 반응, 기체에서 우리 요거 이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 단어는 기체랑은 사실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들, 음, 이런 반응들. 그리고 역반응은 기체 분자수가 늘어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이렇게 기체수가 늘어나는 반응들. 이런 반응들은 기체들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체에서 했던 내용들, 우리가 이제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알고 막 풀었잖아요. 그때 강철 용기에 기체 2개 들어있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느니 반응해서 없어지느니 뭐 이런 거랑 뗄 수 없는 단원이 바로 평형과 평형 이동분 단원이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비가역 반응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거 위에 거랑 다르게 한쪽으로만 진행되고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소 반응 뭘 태워요? 뭘 산소를 가지고 뭘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랑 물은 다시 반응해서 여기 프로페인과 산소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 뭔가 앙금이 생성돼서 고체로 석출이 돼서 이렇게 석출이 되어 버리면 다시 이 탄산 칼슘과 요 NaCl이 만나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화칼슘으로. 그래서 요렇게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보았고, 그냥 그 정의만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2개 왔다 갔다 가능하면 가역이구나, 한쪽으로만 가면 비가역이구나.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평형 상태는 또 어떤 상태를 화학평형 상태라고 하느냐? 뭐 어떤 반응에서?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어떤 상태? 화학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럼 이거 가역 상태니까, 화학 평형 상태는 가역 반응이니까 어디로 가서 봐야 돼요? 여기로 가서 봐야죠. 여기로. 이것들을 예시로 봐야 되고, 지금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계속 변하고 하는 거죠. 변하고 2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만들어지고, 하나가 없어지고 2개가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역반응, 정반응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화학 평형 상태라고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응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동적 평형 상태다. 요 앞에 화학 평형, 동적 평형, 뭐 앞에 말은 다른데 어쨌든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고 반응물이 10개가 있고 생성물이 지금 5개가 있으면 뭐 수시로 바뀌죠. 이게 8개, 어떤 거는 8개가 됐다가 6개로 바뀌면 이 6개가 갑자기 다시 2개가 10개로 바뀌고 5개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10대 5의 비율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바뀌지만 이렇게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위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위에 예시를 가지고 지금 평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평형 상태인 상태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압력과 온도와 농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온도, 압력은 나타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평형 상태를 이렇게 유지할 때는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에서의 평형 상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반응 용기에 이산화질소만 넣으면 여기에 이제 NO2만 있는 거죠. NO2만 있으면 정반응으로 해서 N2O4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얘가 반응물이 감소하면서
생성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대 1로 반응하니까 2대 1로 반응하니까 여기에 만약에 처음에 10이 있었고 여기에 만약에 2가 남았다면 얘가 얼마큼 생성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얘는 4만큼 생성된 거죠. 왜냐면은 8개가 줄어요. 8개가 줄고 여기에서 8개가 줄면 2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4개가 만들어져야지. 기체의 반응 비가 이제 몰수비, 분자수비랑 비례를 하니까 몰수비, 분자수비랑 비교를 하니까 마이너스 8이면 8개가 없어지면 처음에 10 있던 거에서 지우개가 안 되네요. 처음에 10 있던 거에서 마이너스 8만큼 반응하고 여기 2가 남고 여기는 처음에 없었는데 마이너스 8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4만큼 생기고 2대 4다. 이렇게 2대 4다. 그래서 2대 4를 가지고 농도로서 이거 지금 뭔가 선행하는 건데 농도로서 몰농도로서 KC를 구할 수 있고 평산수를 구할 수 있고 압력으로서 KP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뒤에 가서 평형상수 이야기할 때 요 K는 평형상수를 나타낸 거니까 평형상수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렇게 결국엔 지금 이걸 이해하면 되죠. 2개가 남으면 4개가 생성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셨다면 평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럼 2개가 남고 4개가 생성된 상태에서 계속 역반응과 계속 정반응과 계속 역반응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되게 엄청 짧은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는 감소하고 농도는 증가한다. 생성되면서 역반응도 증가된다. 역반응이 증가되니까 시간 t 이후에 농도는 각각 일정해진다. 평형을 이뤘다는 거죠. 일정하니까 평형을 이뤘다는 거고 평형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평형 상태. 그래서 소모되는 반응과 NO2가 생성되는 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 겉으로 보기에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된다 라고 한 거고 반응 용기를 요 생성물만 넣어주면 여기서는 지금 생성물만 넣어준 거고 여기는 반응물만 넣어준 거죠. 앞에다 쓸게요. 여기는 네 생성물만 있을 때 반응은 이제 2번 넣었을 때 생성물만 넣으면 생성물에서도 생성물만 있기 때문에 역반응이 진행되겠죠. 역반응이 진행돼서 반응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물, 생성물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 위치를 정해놓기 때문에 얘를 생성물이라고 했지 사실 얘 입장에서는 처음 얘만 넣었을 때는 사실 얘가 반응물이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얘를 생성물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이런 입장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반응물이 있었고 생성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제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보면 그림을 보면 얘는 마이너스 1 감소하면 얘는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겨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무한정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얘가 무한정 내려갈 수 없고 얘가 무한정 내려가고 얘가 무한정 올라가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요 위아 그림과 아래 그림을 보면 위 그림과 아래 그림을 보면 둘 다 이렇게 이렇게 맞췄거든요. 이렇게 맞췄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 여기서는 지금 1번과 2번을 얘기는 안 했지만 같은 양으로 지금 같은 양으로 이걸 지금 이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양으로 이 하나의 식으로 같은 양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평형을 이루는 데가 4일 것이고 여기는 처음에 여기는 이제 2가 된다는 거죠. 2. 그럼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처음에 얘를 10을 넣어줬잖아요. 얘 10 여기다 10을 넣어줬잖아요. 그럼 얘는 처음에 얼마였을까요? 여기가 얼마였을까요? 5겠죠. 5. 왜냐면 여기가 5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이렇잖아요. 그럼 얘는 O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평형에서는 아까 분명히 평형이 4, 2라고 했다. 분명히 아까 평형이 4, 2라고 했으니까 4개가 남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대 2로 반응하니까 플러스 2, 그래서 2 이렇게. 그래서 4, 2 만족하죠? 2, 4 만족하죠? 여기도 2, 4 만족하죠? 그러니까 처음엔 5가 있어야겠다. 5개. 처음엔 5개가 있어야겠다. 5개. 아,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한쪽으로 다 이동시켜 버리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이동시키면 그 상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평형에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반응물을 아까 반응물이 NO2, N2O, N2O4 이런 상태가 있는데 지금 얘 10이랑 얘 5랑 결국에는 상황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네. 상황적으로 이 반응물을 10개 준 거랑 반응물 10개 준 거랑 생성물을 5개 준 그 상황은 결국에 마지막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쵸? 그쵸? 왜냐면 지금 손바닥으로 여기 앞에를 다 이제 흰색으로 가려보세요.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가려보세요. 이렇게 평형된 데를 흰색으로 가려보세요. 이렇게 가리면 지금 아래랑 위랑 어떤 게 반응물 10이고 어떤 게 생성물 15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두 상황은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리고 이렇게 15뿐만 아니라 15뿐만 아니라 이 반응 비율로 결국에는 뭐야? 9대 여기 9 두 개가 반응했죠? 2대 1이니까 두 개 하나가 없어지면 0.5가 생길 거니까 0.5. 이런 상황조차도 지금 10이랑 5랑 같은 상황인 거죠. 네. 결국에는 지금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다 같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 상황도, 이런 상황도, 이 상태도, 이 생성물만 5인 상태도, 반응물만 10인 상태도 다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평형 상태, 평형 상태, 평형 상태, 평형 상태로 귀결이 될 거예요. 다 이제 반응이 돼서 평형으로 그 압력과 온도 따라서. 그쵸? 이해되셨죠? 이 정도면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런 느낌적인 것도 가져가시면 돼요. 아, 이런 지금 반응물 10, 생성물 5, 9, 그리고 0.5, 8, 1 주는 상황도 다 이제 똑같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뒤에서 전 문제를 안 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보기에 보기에 이제 NO2, N2O4 이렇게 주고 보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10몰 0몰, 9몰 0.5몰, 그 다음에 8몰 1몰, 그 다음에 뭐 0몰 5몰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7몰 여기 7몰 2가 3이 반응했으니까 1.5가 생성돼야 되는데 1 이렇게 주는 거죠. 뭐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겠죠. 이렇게 줬을 때 서로 다른 상태로 가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평형 상수는 같겠지만 상태가 다른 하나를 이제 고르라고 한다면 얘랑 얘는 다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한쪽으로 몰면 반응물을 9 준 상황이랑 똑같기 때문에 답은 이제 이 친구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얘는 반응물 9를 줬을 때의 평형상수를 만족하는 농도로 귀결이 될 거, 이게 상황이 평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적인 거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농도로 주어져도 아 이거 결국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화학 평형에서 이 정도로 이제 화학 평형 상태를 설명을 했고요. 화학 평형 상태의 성질 아까 위에서 살짝 말을 했는데 화학 평형 상태에서는 외부 조건 온도, 압력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온도랑 압력이죠 사실 등이 변하지 않으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각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뭐 25도씨 25도씨 1기압에서 위에 걸로 예를 들게요. 아까 생성물이 4, 반응물이 2라고 했죠. 요 4대 2는 요 4몰과 2몰을 평형을 유지하는 거는 25도씨와 1기압을 유지하면 만족하면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음, 안 변한다. 그리고 또 여기 찝찝하게 계속 등이 붙죠 등이 붙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등이 왜 붙냐면 아까 여기 위에 보면은 농도 있었죠 농도 평형 상태는 항상 가역 반응에서 정의하니까 농도 그럼 여기서 이 등은 농도의 변화가 또 있으면 이 화학 평형이 깨진다는 거죠 또 그쵸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 반응물을 계속 넣어줘요 반응물을 계속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물이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많아지면은 얘가 가지고 있던 양이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이게 무시가 되겠죠 이게 엄청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반응은 정반응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아까 봤잖아요 얘만 반응물만 넣어줬을 때 상황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를 높여주면 결국에는 정반응이 더 일어날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화학평형에서 르샤틀리의 원리랑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르샤틀리의 원리는 평형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화학평형에서의 이 외부 조건 요거는 이제 처음에 많이 넣어주면은 이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10 요거 10, 0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 4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20이 있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생성물은 8 반응물은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많이 넣어주면 농도가 이렇게 결과물 평형 농도가 바뀔 수 있다 지금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도와 압력 이제 온도가 바뀌면 평형 상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또 좀 더 다른 이야기고 네. 압력이 바뀌면은 이제 부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바뀌면 또 이제 르세스틀리의 원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뒤에 가서 할 얘기라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엔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이때의 비율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다 복습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설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쉬운 걸 여러 번 말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2배속으로도 가능하고 유튜브니까 뭐 듣기 싫으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배속으로 들으셔도 되고 뭐 알고 있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에 반응물이나 생성물만 넣어도 반응이 진행되어 화학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아까 말했던 부분이죠. 이걸로 말했던 부분이고 화학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무관하다. 농도비는 화학 반응식의 당연한 거죠. 평형 상태의 농도비와 이거는 아예 그냥 사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그냥 없는 걸로 치세요. 이거를 뭐 그냥
안 읽었다고 치세요. 이거는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몰라도 되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식을 쓰고 있는데 요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또 예시도 어렵게 써놨어요. 여기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바꿀게요. 제 마음대로 바꾸면 여기 이제 뭐 3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7개가 있었고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쓰일 때 마이너스 3 쓰이고 플러스 2 이렇게 생기니까 2대 4대 2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고 칠게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요 평형 농도, 요게 평형이에요. 평형 농도가 1대 3대 2가 아니죠?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걸 괜히 써서 학생들 헷갈리게, 요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개수비가 어떻게 화학 평형 이 평형 농도가 될 수 있겠어요? 뭐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우연히 반응물을 뭐 반응해서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뭐 이렇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어 어쨌든 무관하다는 거죠. 무조건 뭐 같지 않다. 그래서 2대 4대 2 이렇게 해가지고 평형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수로 안 하고 여기서는 밑에는 여기 문자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훨씬 크고 여기가 크고 막 이러니까 여기가 뭐 분수니까 소수점이니까 뭐 좀 딱히 뭐 하는데, 여기는 한 1, 여기를 5라고 하고 여기 1이라고 하고 대략적인 비율이, 여기는 뭐예요? 8 아니 6이라고 하면 거의 대략적으로 6대 5대 1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반응한 건. 왜냐면은 지금 얘가 더 많이 반응해야 되는데 1로 줬기 때문에 얘가 많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는 제가 예시 들 때는 3대 7대 이렇게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네, 하나가 빠지고 3개가 빠져도 여기가 더 크죠. 여기 아예 자체 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반응하는 게 많아서, 어쨌든 이 평형 농도비랑 요 개수비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요거는 뭐 5개념만 괜히 쌓일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아예 잊어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냥 요 세 번째 말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요 세 번째는 그냥 내가 안 읽었던 걸로, 난 안 읽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뭐 역으로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죠.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로 주지 말고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가 3이다. 여기가 3을 줬다. 그럼 이 상태와 같은 평형을 유지하면서 같은 농도값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걸 찾아봐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 반응이 다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다 0,0으로 갔을 때 여기는 2개가 생겨야 되니까 이런 상태. 요 상태랑 결국에 지금 1, 3, 0 이 상태랑 결국에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일 거예요. 같은 상태고, 반응이 완결되면 얘의 농도와 얘의 농도의 이 세 가지의 가진 기체 분자의 농도가 서로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왜냐면 13과 2는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역반응을 해서 이렇게 평형에 도달하는 그 농도를 만족할 거고, 얘는 정반응을 해서 평형에 도달하는 농도를 만족할 때 아마 같아질 거예요. 네. 요거 이해하셨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셨다면 앞에서 제가 했던 말 이해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평형에 대해서 같이 이제 화학 평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형 상수, 화학 평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평형 상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계속 아까 제가 평형 상수 노래를 불렀는데,
평형상수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이제 볼게요. 평형상수 정의부터 들어가야죠. 화학 평형 법칙 일정 온도, 아까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고 압력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화학 평형에서 평형 상태일 때는 압력과 온도, 농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화학 평형 법칙에서는 일정 온도에서 어떤 가역 반응이 화학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래프 떠올리세요. 그 네 개, 두 개 떠올리세요.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화학 평형 상태에서 이 값을 화학 평형 상수라고 한다. 여기서 왜 곱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반응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평형상수를 내가 표현할 때 AB 농도 곱하고 CD 농도 곱한 게 평형상수로 정의가 될 거니까, 이렇게 여기 곱이라는, 농도의 곱이라는 말이 써준 거고, 사실 농도의 곱, 여기 생성물이 하나다 그러면 사실 농도의 곱이 아니라 그냥 그 농도 자체겠죠. 이렇게 C, 이렇게 곱이 아니라, 여기 왜 곱이 들어갔는지는 4개로 설명이 되고, 곱이 아닐 때는 이렇게 C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게 지금 요 밑에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로 이제 예시를 이제 살펴보면, 평형상수 실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각 물질의 평형 농도와 평형 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이 실험들이 같은 상태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같은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가 두 개 반응할 때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다 반응한다고 하면, 다 없어진다고 하면, 여기 역반응에서는 0.614만큼 증가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여기는 0.195 195만큼 증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여기서는 0.5 0.585 곱하기 2하면 1.17이 되니까, 여기 더하기 0.585 해버리면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더하면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더하면 0이 되는데 숫자가 작죠. 0.3을 못 넘어요. 얘는 0.3을 못 넘고, 여기는 더하면 마지막 세 번째 숫자가 3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스는 다 농도가 다른 상태의 케이스를 준 거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쵸? 농도가 다 다른 케이스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 4번을 주고 농도 하나 같은 거 상황적으로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1번과 4번이 같은 상황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끔. 근데 뒤에 나오나 보죠. 진짜 그런 문제가 나오나. 그래서 이제 평형 농도 사이의 관계를 이제 측정하려고 이렇게 평형 농도를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3개 다 다르고 여기도 다 다른데, 이렇게 반응물에 곱하고 생성물을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농도가 다르더라도 얘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에서 반응물의 평형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평형 농도 곱의 비는 일정하며 이를 평형상수라고 한다. 요 HI를 두 개라고 썼는데 HI 더하기 HI라고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가 결국엔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곱으로 넣어주고, 여기를 제곱으로 넣어줬네. 제곱 이렇게
여기 2를 써주면 여기 제곱 하는 거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썼던 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럼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하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지금 개념이니까 이렇게 하고 N2, O2, O4 이렇게 하면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곱하니까 분모에 NO 두 개 제곱, 그 다음에 N2, O4 이렇게 평형상수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형상수가 정의가 되면 216, 216, 216 이렇게 평형 상태가 정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위에서는 그리고 애초에 여기 평형 농도가 초기 농도가 아니라 얘네들이 다 이제 평형 농도였기 때문에 다 다른 친구들이네요. 어쨌든 다 다르고 평형 농도도 다 다르고, 여기서 초기 농도는 주면 이렇게 주면 다 이제 옮길 수 있죠. 얘가 반응해서 0.04 이렇게 갈 수 있고, 얘가 이제 4개 반응하면 0.05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초기 농도도 0.04, 0.07, 0.05 다 다르니까 다 다르네요. 다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거, 이 두 번째 생성물이 이 친구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이 남아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많죠? 0.05, 0.04. 그러니까 얘가 2등이 되겠죠. 얘가 2등, 얘가 제일 평형에서 얘가 제일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 얘 꼴찌 이렇게. 그렇죠?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세 개의 농도를 주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의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내세요. 이렇게 농도의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주고, 여기도 물론 뭐 안 주겠죠. 당연히 여기도 안 줘야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안 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평형대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를 몰라도 초기에 어떤 게 가장 많은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돼요. 한쪽으로 다 몰면 아까 했던 거 얘 0.04 나올 거고, 얘는 0.07 그대로고 0.05. 그러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니까 얘 농도의 이 평형 농도에서도 가장 많은 게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겠죠. 생성물로 밀어도 되지만 반응물로 밀어도 되죠. 반응물로 밀면 0.08, 반응물로 밀면 하나 반응할 때 두 개 생성되니까 0.1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반응할 때 두 개 생성되는 거니까 0.10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이렇게 했으면 얘가 이제 얘보다 이제 크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형에서의 농도를 보니까 다 216으로 평형상수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다,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대로 쓰면. 그래서 평형상수에 대해서 이제 얼추 봤고요. 이제 말로만 했으니까, 아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말로만 간략하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평형상수는 반응물 A, B가 반응하여 생성물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평형상수 K는 각 물질의 평형농도 M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다. 그래서 결국엔 이 물질들의 몰 농도를 곱해주고 이 앞에 개수를 지수로 올려서 곱해준다. 그러면 평형상수 K가 나온다.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지며, 이거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평형상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져요.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져요. 온도. K는 온도, K는 T, KT. 네, 전 몰라요 KT가 뭔지. 근데 이제는 어쨌든 K, T 영어를 쓴 거잖아요. 전 영어를 KT, K는 T다.
농도나 기체 압력에 의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농도와 기체 압력은 결국에는 K는 변화시키지 않고 이제 농도의 양만 변화시키겠죠. 이 기체 압력과 농도는. 정반응의 평형산수 K가 K일 때 역반응의 평형산수 K 다시는 K의 역수이다. 당연하겠죠. 어, 역반응일 때는 이제 이게 반응물이 되는 거니까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역수 관계죠. 역수. 뭐가 역수? 역반응의 평형상수. 그러니까 문제를 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반응의 평형상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역반응의 평형상수를 줘가지고 역반응의 평형산수를 줘서 네가 정반응의 평형산수를 구해서 문제 풀어라 할 수도 있겠죠. 요것도 자주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정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역수의 관계인 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EA 더하기 B는 E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EC 더하기 EA는 B 이거 바꾼 거죠? 역반응으로 바꾼 거 그대로 역수다. K분의 1. 고체 물질이나 용매는 평형상수식에서 나타내지 어떻대요? 않는다고.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 L 여기 지금 고체죠. 고체나 용매 L, 용매가 액체가 있을 때 이거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으니까 얘를 다 1로 놓고 여기 분모에 이제 1이 있고 분자에 1이 있는 거고 이 기체의 이제 농도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2가 이 평형상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온도는 K는 온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건 잊지 말고 평형산수는 온도다. KT 잊지 마세요. 요것도 이제 잘 까먹지 마시고요. 용매랑 고체는 평형상수식에 쓰이지 않는다. 정반응의 평형상수 K일 때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n배하면 평형상수는 KN이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지금 이거 2배 줬죠. 2배.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A 더하기 BBBBBBB 되는 거죠. BBBB 4개. 근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네 둘은 곱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곱으로. 그러니까 A의 제곱 그리고 B의 4제곱이 되는 건데 이 밑에는. 근데 처음 가지고 있던 A, B 2개 이거는 A분의 B 2개니까 지금 2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K의 제곱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제곱이 바로 이 2배로 2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만약에 3배를 하면요. 3배를 하면 AA 더 생기고 BBB 더 생기겠죠. 그럼 B가 6개, A가 3개니까 A가 3개, B 6개. 이렇게 되려면 이 위에 2가 아니라 3승. 이거 따라가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 몇 배 따라서 지수성으로 올라간다. 평형상수는. 요거 기억하시고 뭐 외울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해보면 되잖아요. 그냥 해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B 4개 이렇게 해보면 B가 4개, A가 2개. 이렇게 이게 2개 지워지면 하나 지워지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2배, 이게 2배. 이거 이해하셨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거 보고도 이해하실 거예요.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각 반응의 단계 반응의 평형상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여기 곱했죠. 아까 곱셈 얘기한 거고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지금은 덧셈 얘기할 거예요. 덧셈. 지금 덧셈 더한다.
위아래를 더할 거예요. 위아래 더해서 물 용매는 아래로 HCO3 HCO3 없어지고 H 플러스 요거 H 플러스 된 거 두 개 밑으로 내려오고 예 지금 CO3 E 마이너스 내려오고 H2CO3 아래로 내려오고 이러면 지금 다 계산이 되는 거죠. 뺀 게 아니라 더한 거예요. 더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더해서 2가 나오고 이렇게 더해서 2가 나오고 얘는 그냥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서로 좌변 우변 있는 거 사라지고 더한 거. 지금 이런 평행상수가 있고 이런 평행상수가 있었는데 서로 지금 더해보니까 어때요? 더하니까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용매는 평행상수에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요거만 신경 쓰면 되죠? 요거랑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제곱하고 하나 있고 이러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 있고 두 개 있는 거 어떻게 해야 이걸 나타낼 수 있냐? 이 두 개를 지금 K1, K2를 곱하라는 거죠. 곱하면 한번 없앨 거 없애볼까요? 곱하면 이 친구랑 날라가고 분모 분자니까 날라가고 지금 요거 두 개 있으니까 2승한 거고 지금 분모에는 이렇게 H2CO3 분모에 갖고 그 다음에 CO3 마이너스 E 마이너스 CO3 E 마이너스 갖고 결국엔 화학 반응식을 더하면 평형상수는 곱한다. 더하면 곱한다. 그러면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여기는 지금 빼기가 지금 빼면 뺀 것도 한번 해보세요. 빼면 나누기입니다. 나눠요. 빼면 나눕니다. 빼면 나눠요.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뺄게요. 우리는 다 빼는 겁니다. 빼겠습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같은 거 없어지고 또 같은 게 있을까요? 빼는 거니까 지금 이거 얘 지금 빼는 걸로 했을 때 빼기면은 어떻게 해요? 빼기면 양변을 바꿔서 더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빼기니까 얘는 생성물로 가야 되고 얘는 반응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H2CO3 이거 상태는 안 쓸게요. CO3 E-가 HCO3 마이너스 더하기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이걸 다시 쓰지 말고 이걸 그냥 K 만들어 봐요. H2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되고 여긴 똑같은 게 두 개니까 HCO3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거는 다 대가로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대가로로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가로로 쳤어요. 그럼 진짜 이게 K1분의 K2로 나눈 거야? 아까 빼면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 아까 제가 나누는 거야. 진짜 나누나 볼까 한번? 나누는 건가요? 해서 나눠보면 얘로 나눠볼게요. 나누면 그냥 이렇게 하나 더 그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라지고 여기 곱하면 여기 밑에 위에 곱하면 분모로 들어가고 H2CO3 그리고 CO3 E-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이 친구들 요 외양 바깥에 있는 친구들 곱해서 분자를 올리니까 HCO3 얘의 두 개. 아까 나눈 거는 이거죠. 이게 아까 지금 제가 뺀 거랑 똑같은지 보면 평행상수 구한 거랑 똑같은지 보면 똑같죠?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고 요거랑 똑같고 요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배를 곱해주면 지수로 올라가고 지수에다 체크해줘야 되고 평행상수는 더하면 곱하고 빼면 나누고 그러면 되는구나.
그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한 개의 반응 용기에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온도가 일정해야 K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바뀌면 KT, 온도가 바뀌면 K도 변한다. 한 개의 반응 용기에서 두 가지의 화학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두 개의 평형산수를 곱하거나 나눈 값도 일정하다. 이렇게 반응이 있고, 요 반응식 썼고, 이렇게 반응이 있고, 반응식을 썼을 때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대요? 지금 보세요. 근데 지금 K2에 2승이 돼 있죠. 그럼 여기 밑에 뭐 어떤 짓을 한 거예요?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지금 곱하기 2를 한 거죠. 이거 지금 K2에 2승이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2승이 돼 있으니까, 그럼 2B, 2C, 2D고 2B, 2C, 2D를 지금 곱한 거잖아요. 지금 이걸 곱하면 뭐 했다? 먼지 뗐다. 평행선수 곱하면 먼지 탄 거다. 더한 거다. 더한 거니까 더하면 오른쪽 2B, 왼쪽 2B 없어지고, A는 2C 더하기 2D라는 화학 반응식의 평형상수가 지금 이거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B를 없애주고 A와 CD의 화학 반응식에서 평형상수를 구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결국에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B를 물어본다면, 이 문제에서 만약에 B에 대한 농도를 물어본다면 여기 지금 하나의 용기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A와, 나는 B는 필요 없고 A와 CD 관계만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A, CD 이 식을 사용해서 평형을 상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난 A, B를 알고 싶어. 그러면 요거 평형 상태에서 이걸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CD 값만 주어졌어. 그럼 CD 값을 이용해서 B와 관련된 평형 상수를 만족하는. 근데 B가 평형 상수를 만족할 때 요 A, B도 평형 상수로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는 다 결과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CD랑 B랑 A랑 연결되니까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결국에는 CD는 B로 바뀌고 B는 A로 바뀌고, 바뀐 만큼 다시 CD는 B로 바뀌고, 이 사이를 조율해야 되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뒤에 문제가 나오면 3점짜리 정도 문제에서 아마 이런 이제 한 공간에서 두 개의 반응이 섞여져 나오는 반응이 나올 텐데, 나중에 뒤에 가서 3점짜리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풀어봅시다. 2점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저는 뒤에 문제를 안 봐서. 일단 어쨌든 이런 문제는 3점짜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3점으로 얘기를 하고, 이어서 평형상수 K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K가 1보다 큰 경우 화학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에 비해 생성물의 농도 곱이 크다. 이런 반응이 있다. 가장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평형은 A분의 B죠. 근데 얘가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다는 건 이거잖아요. 결국엔 A를 곱해주면, 양변에 A 곱해주면, 그러니까 B가 생성물, A가 반응물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 곱에 비해 생성물의 농도 곱이 크다. 근데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반대겠죠. 반응물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 생성물이 많다, 1보다 작다 반응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네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평형상수라는 거는 아까 어떨 때 얘기했어요. 평형상수는 결국에는 가역반응에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죠. 가역반응 앞에서 얘기한 거 잊으면 안 되고요.
평형상수라는 건 결국 평형 상태에서 가역 반응에서 평형상수라는 걸 얘기할 테니까 결국 가역 반응에서 평형상수가 얘기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완결식, 화학 반응이 완결하고 평형상수식을 써야 돼요. 완전한 상태의 반응식을 써야죠. 질소 2개, 수소 6개, 여기도 2개, 6개를 만족하니까 이제 완전한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개수비를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생성물에 있는 그 모든 구성 성분과 반응물에 있는 모든 구성 성분과 생성물에 있는 모든 성분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여 화학 평형 상태에서 각 물질의 몰 농도를 구한다. 평형상수식에 각 물질의 평형 농도를 대입하여 평형상수를 구한다. 얘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얘를 이제 사용하면 되죠. 일정 온도 K를 컨트롤하는 거죠. 온도 변하면 안 돼요.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니까 뭐 부피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몰수를 넣어서 1리터로 만들어준 건 1리터로 만들어준 건 이제 몰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되는 평형상수 계산하기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다 준 거죠. 이만큼 넣으면 3이 만들어진다고 아예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럼 2.5, 6.5를 넣었을 때 3이 만들어지려면 1대 3대 2기 때문에 3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1.5가 여기가 2기 때문에 여기 3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1에는 1.5가 소비돼야 되고, 그렇죠? 1에는 1.5, 그러면 3에는 1.5 곱하기 3, 이게 4.5. 1.5 빼고 4.5 빼면 1과 2가 남고 생성물은 아까 3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3. 그럼 결국엔 K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냐?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죠. 평형농도 1, 그리고 수소는 2니까 2로 끝내면 안 되고 반응 개수 앞에 3이니까 3개 있는 거니까 3승을 해주고, 생성물은 2개 있으니까 2승을 해줘야죠. 2승. 그럼 이렇게 되면 9, 8 이렇게 되는 거죠. 9, 8. 그래서 이 말이 뭐냐? K가 1보다 크다. 근데 지금 아까 위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반응물 1, 2, 3몰이죠 전체. 여기도 3몰이죠. 그렇죠? K가 1보다 크다고 해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많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성물, 반응물 K가 1보다 크다 라고 나왔는데 농도의 곱이 큰 거예요. 농도의 곱이. 여기 지금 농도의 곱이 큰 거예요. 농도의 곱. 농도의 곱이 크다. 생성물, 반응물의 양이 더 많은 게 아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3이잖아요. 지금 이건 1 더하기 2에서 3인 거고, 그러니까 생성물이 많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K가 1보다 크다는 것이 생성물의 몰 농도가 반응물의 몰 농도보다 크다는 건 아니다. 이거 5개념 잡지 마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3. 그런데도 1보다 크잖아요. 곱하기가 큰 거다. 곱하기가 9, 8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평형상수는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반복하는 것보다 뒤에 문제 가서 K 구할 일이 많기 때문에 뒤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평형상수에서 여기 이동 가기 전에, 르샤틀리에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반응지수 Q를 통한 화학 반응의 진행 방향 예측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2.5, 6.5 주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반응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무조건 정반응으로 가겠죠. 반응은. 왜냐면
왜냐면 반응물밖에 없으니까 생성물 쪽으로밖에 갈 일이 없다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에 2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 여기에 2가. 생성물에 이미 2가 있었어요. 이만큼.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거예요. 이거 어디가 더 어디로 가지 반응이 정반으로 갈까 역반응으로 갈까. 이제 이제 모르겠죠. 어디로 갈지. 이게 정반응으로 갈 수도 있고 역반응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평형으로 가기 위해서 생성물도 있고 반응물도 있으니까 이제 평형상수로 가기 위해서 평형상수를 만족하기 위해서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갈 텐데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반응지수 Q입니다. 반응지수 Q. 그냥 여기 막 설명이 돼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2를 넣어서 여기가 이제 소수점을 넣어서 좀 이제 귀찮은 건데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처음에 2.5, 6.5, 2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상태가 평형 상태는 아니지만 평형 상태일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전 모르니까 2라고 그냥 제가 대충 넣은 거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평형상수 값을 구해요. 평형은 아닌데 그 평형상수를 구해요. 그거를 반응지수라고 해요. 우리는 반응지수. 평형은 아닌데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의 평형상수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써보면 2.5 분모로 가고 6.5 이거에 몇 승이에요? 3승. 그리고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제가 암산으로 해야 되는데 암산으로 안 하고 그냥 딱 바로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로 이제 가서 지금 핸드폰 했고 계산기로 2 곱하기 2 나누기 2.5 그 다음에 나누기 6.5 나누기 6.5 나누기 6.5 이렇게 하면 0.006 이렇게 하면 0.006 이렇게 나오네요. 0.006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Q가 지금 0.006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 밑에 가서 보면 결국 Q가 0.006이 나왔고 K는 아까 우리가 구한 얼마예요? 8분의 9 요거죠? 지금 이 상태죠. 현재 상태의 반응지수보다 평형 상태의 평형상수가 더 큰 상태, 더 크죠? 얘가 1보다 더 크니까 1. 1 이렇게 더 크니까 평형 생성물의 농도가 커져야 하므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결국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반응 지수가 결국엔 이 평형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죠. 이쪽 평형을 만족해야 되죠. 그런데 평형 상수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이 이쪽으로 생성물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생성물 쪽으로 가서 여기 값은 농도는 커지고 여기는 작아져야 생성물 위에 분자는 커지고 반응물은 작아져야 이 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값이 반응지수가 커지면서 반응 평형상수 요거 8분의 9를 만족을 하는 그 농도값에서 숫자는 멈추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결국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응지수, 이 반응지수가 그냥 평형상수 계산하는 방식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산한 그 값 Q를 K와 비교를 해서 K보다 작으면 정반응으로 가고 K와 같으면 그 상태가 평형 상태고 K보다 크면 역반응으로 진행돼야 된다 라는 거를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반응지수를 통한 화학반응 진행 방향의 예측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 설명할 때도 이걸 계산했는데 우연히 K랑 똑같아질 수 있잖아요. 우연히 K랑 똑같아서 이 자체가 평형일 수도 있을 때가 바로 Q는 K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역반응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반응 또 한번 해요. 뭐 원래 공부는 귀찮은 거니까 역반응 또 한번 합시다. 역반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역반응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제 생각엔 한 10 정도는 넣을게요. 10 정도는 넣어서 아예 계산 애매한 것보다 10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Q 이때의 Q는 2.5 곱하기 6.5의 3승분의 10의 제곱이죠. 그러면 100을 나누기 2.5 나누기 6.5 나누기 6.5 나누기 6.5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런데도 이게 1보다 크지가 않네요. 그냥 여기다 100을 넣을게요. 100. 여기 100 이렇게 100. 여기다 100을 넣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100의 제곱을 해버리면 이 Q 값이 14.56이 나옵니다. 14.56. Q가 K보다 Q가 14.56이 나오고 K는 1보다 살짝 크니까 Q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여기가 100일 때는 당연히가 아니죠. 계산을 했을 때 역반응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반응이 역반응으로 평형에 도달하게 진행이 되다가 요게 이제 증가하겠죠.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 이 비율만큼 2대 3대 1만큼 1대 3대 2만큼 감소하고 증가를 하다가 평형 언제 이 농도의 계산값이 K가 8분의 9를 만족했을 때 이때 딱 멈추겠다. 반응에서 멈춘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때 이제 평형을 만족하고 왔다 갔다 하겠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 예시 들어서 이 농도 2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봤고, 얘는 농도를 100으로 해서 예시를 들어봤고, 얘는 그냥 예시를 안 들어도 이 정도면 Q랑 K랑 같으면 그 자체가 평형 상태다라는 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반응 지수를 통해 화학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했는데, 이제 요 예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피가 1리터인 두 용기 내부에 혼합기체 각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대요. 평형을 꼭지를 열었을 때 진행 방향 예측, 단 온도 일정하고 부피는 무시해라. 평형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평형 상수식 쓰기.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있대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농도 그냥 쓰면 되죠. A1, 1, 2니까 평형 상수가 4야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4, 1 그리고 4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고요. 이때 뭐 지금 이 식은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냥 이 식을 뭐 유추하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A가 뭐 BC로 갈지 이렇게 아니면은 AB 더한 게 C로 갈지 뭐 이런 걸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 식은 그냥 준 것 같고, 평형상수는 4인 거 이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꼭지를 열었을 때니까 전체 다 연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 다 연다고 생각하면은 A는 5몰, B는 2몰, C는 6몰이죠. 근데 부피가 다 2리터로 증가를 했으니까 그거의 이제 몰농도는 2.5, 그거의 몰농도는 1, 그거의 몰농도는 3. 이제 2.5가 A고 B가
B가 1이고 C가 3이 될 거예요.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부피가 지금 다 합쳐서 2리터니까 2로 나눠주는 거 잊지 않기. 왜 잊지 않아야 돼요. 요걸 만약에 2로 안 나눠주고 그냥 한번 풀어보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알 수 있죠. 여기 5, 여기 분모 5 곱하기 2 분의 6의 제곱. 이게 이제 2로 안 나눠준 거. 그리고 실제로 2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 써보면 2.5 곱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10분의 36 그러면 3.6. 이거 2로 안 나눠줬을 때는 3.6이라는 축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q가 4보다 작으니까 정반응을 가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풀어준 거 2로 나눴을 때 요거 2.5 곱하기 1 해서 3에 제곱해준 거, 이거라면 2.5를 9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돼야 안 돼요. 4가 안 되죠. 왜냐면 지금 4가 되려면은 이 분모가 10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분명히 3.xx일 거고 4보다 작은 거니까 결국엔 이 상황에서도 Q는 K보다 작은 거죠. 정답으로 풀어줬어도. 그래서 지금 여기 3.6 정확하게 나오죠. 3.6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정반응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주의하라고 하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지금 얘도 3.6이 나오고 얘도 3.6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가 EC가 아니라면 여기가 제곱이 아닐 거고 그럼 이 위에는 0.6이라는 10분의 6이니까 0.6이 나오고,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2.5분의 3이 나오죠. 2.5분의 3이니까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커버리죠.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같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지금 제가 2를 나눠주고 2를 안 나눠주고 풀었을 때 우연히 3.6으로 지금 같은데, 우연히 같은 거예요. 이게 우연히 같다. 나 이거 2리터 선생님, 이 학사님 이거 2로 안 나눠줘도 3.6으로 같은데요? 이건 우연히 같은 거예요. 우연히. 지금 그냥 여기를 C라고 1대1대1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지수 지우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이렇게 2리터로 이제 나눈 거잖아요. 2리터로 다 2리터로 나누면 여기는 1보다 크게 되는 거고, 지금 1보다 크게 되는 거고, 얘는 1보다 작다고요. 그래서 K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잘못 푼 사람, 2로 안 나눠준 사람은 지금 Q가 0.6이니까 K가 1이라고 받았을 때 지금 정반응을 간다고 잘못 풀 거고, 정반응으로 간다고 잘못 풀 거고, 제대로 푼 사람은 얘는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역반응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역반응을 맞게 풀겠죠. 네.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여기 부피랑 몰수랑 몰농도, 기체 몰농도 실수하지 않기. 몰농도는 이제 1리터 기준으로 했으니까, 기체에서 몰농도는 1리터 기체로 1리터 부피 1리터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몰농도는 이제 뭐 액체에서, 그때 앞에서 우리 몰농도 정의할 때는 용매 1리터의 몰수였는데, 요거 기체에서는 기체 부피 1리터의 기체 몰수로 정의하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화학 평형상수에 대해서 웬만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요 2리터로 나누는 것도 잊지 말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화학 평형의 이동, 요게 좀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인데, 화학평행 이동과 그 다음에 화학평형 이동의 응용에서 수득률, 우리 실제로 뭐 반응하면 뭐 70% 나와, 85% 나와, 100% 반응해서 100% 나오는 건 되게 알고 보니까 드물어. 음, 이 수득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상평형하고 이 화학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화학평형과 평형상수 이야기해서 좋았고요. 제가 이제 찝어줬던 포인트들, 놓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들, 빨간색이나 보라색으로 정리했던 포인트들 한번 다시 꼼꼼히 보면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